미국 축구와 야구 어떤 것이 없어져야 할 스포츠일까요? 예전에는 축구였지만 지금은 야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입단하기 전까지 말이죠. 한국의 슈퍼스타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이젠 미국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짓고 손흥민이 뛰고 손흥민이 슛을 할 때마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이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동양에서 온 이 청년이 이렇게 미국을 달구는 것일까요? 로스앤젤레스 FC와 경기를 하는 팀들은 울상으로 가득합니다. 관중석이 로스앤젤레스 FC에만 완판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동양인을 비하하던 외국의 언론들과 기자들도 손흥민을 극찬하고 손흥민만 바라보고 노래를 부릅니다. 손흥민은 미국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의 기준을 바꾸며 의회까지 나서서 기준을 재정립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도 경악한 진실.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리드예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고 12년 동안 스포츠랑 콘서트 티켓을 팔고 있었어요. 제 삶은 언제나 숫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티켓을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저한테는 숫자가 전부였었습니다. 농구 경기, 미식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게 제 세상이었어요. 슈퍼볼은 황금이었고 NBA 파이널은 매년 제 주머니를 채워줬었어요. 월드 시리즈는 항상 안전한 보증 수표였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요? 축구는 제게 농담거리였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축구는 그냥 애들 스포츠예요. 진짜 스포츠는 미식축구, 농구 그리고 야구예요.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하면 저는 비웃었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적어도 여기서는요. 그게 제 믿음이었고 제 진실이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었어요. 제 파트너인 레네 알바레즈는 이미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제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이벤트 알림이 떠 있었어요. BMO 스타디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 저는 그냥 또 하나의 MLS 경기라고 생각했었고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었습니다. 손흥민.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었어요. 이게 뭐야? 토트넘 호스퍼? 왜 여기 오는 거야? 레네는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그 사람 때문이지. 손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냥 축구잖아. 한국 선수 하나 온다고 시장이 바뀌겠어? 레네는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말했었어요. 마이클 진짜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손흥민이야. 프리미어리그 스타. 토트넘 주장. 골든부트 수상자. 엄청난 선수야. 저는 크게 웃었었어요. 골든부트? 한국? 누가 그걸 여기서 본다고? 레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홀짝이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었어요. 마치 저보다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 세상은 견고했고 제 숫자는 안전했었죠. 하지만 숫자도 깨질 수 있었어요. 진실은 숫자보다 더 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날까지도 저는 축구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 도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한 이름이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었죠. 진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강하다. 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었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봤을 때 저는 눈을 굴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레네가 맞다면? 이번은 다르다면?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죠. 진정해, 마이클.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이벤트야. 그냥 또 하나의 티켓 판매일 뿐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선수가 아니었죠.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이건 제 안전했던 숫자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었어요. 손흥민. 다음날 아침 저는 뜨거운 커피를 책상 위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보이고 있었죠. 몇 분 뒤면 LAFC 대 토트넘 경기가 판매 시작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면서 생각했었어요. 조용할 거야. 그냥 축구잖아. 저는 긴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은 지루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클릭. 좌석줄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시 클릭. 통제 구역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었어요. 잠깐 뭐야 이게?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었어요. 좌석 배치도에는 더 많은 회색 칸이 늘어나고 있었죠. 10분이 지나자 경기장의 절반이 이미 팔리고 있었어요. 15분이 지나자 겨우 남은 자리만 있었어요. 20분이 되었을 때는 전 좌석이 매진되어 버렸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떨어뜨렸어요. 컵은 책상 위를 굴러갔었고 제 입은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레네가 자기 자리에서 돌아보며 말했었어요. 봤지 마이클? 내가 말했잖아. 이게 손이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축구에서 이런 일은 없어. 여기서는 절대. 하지만 그건 벌어지고 있었어요. 티켓은 이미 다 사라졌었죠. 그때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었어요. 한 통, 두 통, 10통. 멈추질 않았습니다. 마이클 혹시 남는 티켓 있어요? 제 친구가 뉴욕에서 날아오는데 꼭 이 경기를 봐야 해요. 얼마든 낼게요. 2배든 3배든. 제발 자리 좀 구해줘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들 목소리에서 이런 절박함을 들었던 건 슈퍼볼이나 NBA 파이널 뿐이었어요. 그런데 축구에서? 그것도 한국 선수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재판매 사이트들을 열어봤었어요. 스토퍼브, 비비드, 시츠, 티켓마스터, 익스체인지. 가격은 미쳤었어요. 원래 $200 하던 자리가 $2,000가 되어 있었고 프리미엄 좌석은 $5,000를 넘어 계속 오르고 있었죠. 레네가 제 책상으로 와서 모자를 툭 던졌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었습니다. 마이클 인정해. 내가 틀렸어. 이건 곁다리 공연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역사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었어요. 진실을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말이 안 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숫자를 새로 고침했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영상이 폭발하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ESPN은 그의 잉글랜드 경기 장면들을 내보냈죠. 70m 질주로 넣었던 벌리전 골, 골든부트 하이라이트. 모든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LA는 들썩거리고 있었죠. 축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유소에서는 낯선 사람이 제게 물었었어요. 혹시 손 경기 진짜 매진됐나요? 마트에서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제 옆을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손이. 저는 마치 발밑 땅이 움직이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숫자는 언제나 안전했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깨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는 드디어 조용해졌고 창밖 도시는 불빛과 차들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아직은 완전히 믿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보았었어요. 티켓은 그냥 팔린 게 아니었어요. 폭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경기 날이 드디어 찾아왔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침 8시쯤 저는 벌써 엑스포지션 파크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에야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피게로아 거리를 돌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었어요. 인도가 이미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 줄이 몇 블록이고 늘어서서 BMO 스타디움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7번이 적힌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차 창문 밖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간식, 음료,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죠.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냥 축구잖아. 저는 중얼거렸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였었습니다. 차는 거북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 멈춘 순간 저는 주위를 둘러봤었습니다. 어떤 차에는 손흥민 얼굴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뒷좌석 아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들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그냥 지역 경기장이 아니라 마치 월드컵 같았었습니다. 겨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입구 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보였었어요. 한국인 가족이 아이들과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는데 보안 요원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 있었죠. 투명 가방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깨에서 가방을 내리고 있었어요. 순간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갔었어요. 차를 가져오셨다면 가방은 안에 두고 오시면 돼요. 여기 규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 와서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통 저는 낯선 사람을 돕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몇 걸음 더 가니 또 다른 상황이 보였어요. 젊은 커플이 게이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는데 휴대폰을 계속 두드려도 티켓 화면이 뜨질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는 느렸고 데이터도 잘 안 잡히고 있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었죠. 분명히 다운로드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현지 팬이 돌아섰습니다. 앱을 미리 열어두세요. 오프라인에서도 돼요. 그는 직접 방법을 보여줬고 커플은 환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모여 있었고 서로 도우며 웃고 있었어요. 단 한 명의 선수 덕분이었죠. 입구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공기는 음악과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핫도그, 팝콘, 그리고 게이트 옆에 줄지어선 한국 길거리 음식 푸드트럭들.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팬들은 한국어로 손흥민, 손흥민 을 외치고 있었어요. 발음은 조금 서툴렀지만 그 열정만큼은 분명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티켓을 얼마나 팔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건 한 도시가 함께 움직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축구는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날 주변을 둘러본 순간 깨달았었습니다. 축구는 오늘 이곳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오늘은 한국이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속삭였었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그리고 그 순간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바로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요. 경기장은 가득 차 있었어요.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통로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저는 BMO 스타디움이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만큼 터질 듯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했을 때 소리는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컸었어요.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넘버 7 코리아에서 온 손흥민. 그 순간 들려온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어요. 마치 하늘을 가르는 천둥 같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은 의자 위에 올라서 있었고 나이든 부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젊은 팬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고 매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자기 억양대로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손흥민이 처음 공을 만졌을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저 한 번의 터치였는데 뭔가 달랐었어요. 부드럽고 깔끔하고 힘이 있었죠. 마치 공이 그의 발에 붙어 자기 자리를 찾은 듯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은 예상보다 훨씬 세게 뛰고 있었죠. 그냥 축구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음을요. 그는 다시 한번 공을 만졌어요. 수비수가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빠른 움직임으로 그를 피해갔습니다. 관중석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터졌었죠. 수비수 2명이 더 달려들었지만 그는 몸을 돌려 공간을 만들어냈었어요. 공은 춤추듯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와제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었어요. 말도 안 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공이 다시 손흥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휘둘렀죠. 탁! 총성처럼 울리는 소리가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공은 높고 빠르게 휘어져 나갔어요. 단 1초 동안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었죠. 그리고 쾅! 골대를 강타했었어요. 그 뒤에 터져나온 소리는 폭발 같았어요. 수만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온 거였죠. 아! 사람들이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도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유도 없었어요. 대신 사람들은 더 크게 박수를 쳤고 더 크게 응원했었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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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친구에게 말했었어요. 우리 손은 정말 놀라워. 들어가지 않아도 아름다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게 남았었어요. 우리 손. 한국 선수, 그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 손. 제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저는 축구에 관심도 없었고 한국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묘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진짜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제 옆자리 노인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마치 할아버지처럼 흐뭇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반대편에 있던 아이는 태극기를 흔들며 서툰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손흥민. 대박. 저는 거의 무의식처럼 속삭였었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0-0이었어요. 골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거였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단 한 번의 터치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경기장은 다시 거대한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모든 팬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흥민이 무언가 놀라운 걸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공이 그에게 넘어왔습니다. 미드필드 근처였는데 순식간에 3명의 수비수가 둘러쌌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오른쪽으로 속임수를 주더니 몸을 빙 돌며 빠져나왔었어요. 관중석은 비명처럼 터지는 함성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았었어요. 하지만 2명의 수비수가 더 달려왔습니다. 5명이 그를 막고 있었어요. 5대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고개를 들고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쾅! 공은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에 있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쾅!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 울림이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 수만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저린 적은 없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너무도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는 휘티커 부부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흥민 유니폼을 꽉 끌어안고 있었고 할아버지 눈에서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손은 여전히 최고야.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은 경기를 단순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뒤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울고 있었어요. 그는 종이 티켓을 꺼내 가슴에 꾹 눌렀습니다. 이건 그냥 티켓이 아니야. 그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대체 왜 저 이익만 생각하던 티켓 판매원 마이클 리드가 갑자기 울컥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축구를 비웃던 제가 지금은 손뼉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걸까요? 손흥민은 얼굴에 땀을 닦고 다시 뛰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패스, 모든 드리블, 모든 질주는 불꽃 같았어요. 전광판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 옆에 득점이 없었지만 관중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때마다 환호했었어요. 제 앞에 있던 대학생 무리들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슛 미쳤다. 한 명이 외쳤고 들어가지 않아도 예술이야. 또 다른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예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었어요. 손흥민이 하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그건 예술이었고 음악이었으며 잔디 위에 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장 전체에서 팬들이 서툰 한국말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손흥민. 억양은 어눌했고 리듬도 고르지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팔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응원이 아니었어요. 미국, 멕시코, 영국, 중국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 한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속삭였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우리의 자부심은 진짜다. 전광판의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골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찾으려고 온 거였고 자부심을 느끼려고 온 거였으며 한국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손흥민은 경기를 바꾼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경기가 끝났을 때 전광판에는 패배가 찍혀 있었어요. 1대2. 우리는 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패배는 침묵을 의미했었어요. 사람들은 머리를 저으며 출구로 서둘러 나가고 선수들을 탓하며 불평했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천 명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계속 손뼉을 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최종 점수를 읽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짜로 울려 퍼지는 소리는 팬들이 외치는 손흥민의 이름뿐이었어요. 상대팀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수비수 5명을 붙였는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는 선수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상대 감독조차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존중이었고 진실이었죠. 제 옆에서 휘테커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노인은 말했죠. 집에 가면 이 유니폼 액자에 걸어야겠어.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이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제 앞에 있던 청년은 여전히 티켓을 가슴에 꾹 눌러쥐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의 팔을 당기며 가자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있고 싶어. 이 순간을 느끼고 싶어. 그제야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숫자밖에 몰랐습니다. 몇 장이 팔렸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티켓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역사를 사는 거였고 자부심을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코리아타운에서 멈춰 섰어요. 벽에 그려진 무언가를 보고 발길이 멈췄습니다. 새로운 벽화였어요. 눈부신 색깔로 그려진 손흥민. 붉은 유니폼을 입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인도 위에 한 노인이 서서 벽화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죠. 정말 자랑스럽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벽화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팬들이 서툰 한국말로 외치던 함성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흔들던 태극기, 그리고 가방 문제로 제가 도와줬을 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흥민을 부르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손. 저는 깨달았어요. 그는 단지 한국의 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모두의 손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높은 수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은 작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을 채운 건 함성 소리, 벽화의 모습, 휘테커 부부의 눈물,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어요. 진실은 중요하다. 한국은 강하다. 우리의 자부심은 영원하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단순한 티켓 판매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역사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단 한 사람, 단 한 나라에서 시작된 거였죠. 손흥민. 그리고 한국에서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